네, 안녕하세요. 어저께까지 5부에 걸쳐서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이 완전히 새로운 챕터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새로운 챕터가 정말 살떨리도록 안보에 있어서는 특히 아주 이 아슬아슬한 세계 정세 속에서 가장 화끈하게 아슬아슬한 그러한 역할이란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사회의 그 상당 부분에 그 미국 놈들은 말이야 우리를 이용해 먹기만 하고 말이야 우리 항상 배신하고 뭐 이런 그 개념이 있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한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한 2만 5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거든요. 그게 또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배외주의적인, 그걸 이제 제노포비아라 그러죠. 배외주의적인 근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 안에. 그런 거랑 연관이 돼서 그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확한 의심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부정확한 의심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 그래서 미국을 일방적으로 뭐 완벽한 그런 정책을 취하는 나라로 봐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중간선을 좀 더듬어 보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한테 배신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7가지 사건을 드디어 오늘 정리를 함으로써 이번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대충 정리를 해보면 1945년에서 47년 사이에 얄타 회담에서 단정 수립, 단정 수립 지지 노선까지가, 그러니까 미국이 단정 수립에 반대했었죠. 그걸 지지로 바뀌었죠. 거기까지가 이제 한 번 배신한 거고요. 50년 초서부터 해서 6.25 참전까지가 2번째 배신이고요. 그러니까 참전에 의해서 배신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죠. 단정 수립에 의해서 배신을 늦게나마 회복한 거예요. 해결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1953년 한미동맹을 반대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에서 떠밀려 가지고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제 그것도 이제 배신을 했다가 회복한 경우죠. 그다음에 1969년 괌 독트린인데 저거는 우리가 적응을 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았어요. 그다음에 대개 1971년에서 1980년까지 중공을 중국으로 만들고 카터라는 자가 들어와 가지고 박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다시피 하고 이 9년이 요거는 아무리 봐도 배신에 해당을 합니다. 이 기간이. 그런데 이제 그 정이 이해가 돼요. 미국이 이게 뭐 특별히 한국을 찍어가지고 뭐 자기 이익이 되기 위해서 배신을 한 게 아니라 미국 자체가 완전히 헤매던 시대니까. 그 다음엔 이제 레이건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아들 부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클린턴 이렇게 넘어가면서 중국 사랑이 이제 2016년까지 이어지죠. 이거가 사실 엄청난 배신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정신을 포기하고 물질을 번영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같은 시기인데 이게 이제 배신이라면 배신인데 이게 미국이 맛이 간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무한해체 내러티브죠. 뭐 LGBTQ 띄우고 뭐 역사 전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마치 개념이 있고 그걸 진보라고 부르고 이런 분위기가 미국이 그게 다 퍼뜨린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범털들, 특히 월스트리트나 이런 데서 이제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공화국 미국을 정신적으로 약화시키고자 기도했던 세력이에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화국이 약화돼야 자기들의 상대적인 힘이 커지는 거니까. 국가가 약화돼야. 그런 무시무시한 혼란 상황에서, 그러니까 꼭 배신이라기보다 미국이 혼란에 빠지니까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정신적 타격을 입혔죠. 그 7가지를 미국의 배신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1945년 2월 초에 이제 지금 그 우크라 전쟁에 이제 그 가장 민감한 지역이 돼가고 있는 크리미아 반도, 거기에 보면 이제 얄타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쪽 해안입니다. 아주 근사한 해안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진에 보이듯이 이 범털 3명이 모였죠. 네, 가운데 앉은 게 루스펠트고
양옆으로 스탈린하고 그 다음에 처칠이 앉아 있죠. 이때 이제 그 기본 컨셉이 뭐냐면 소련이 극동전선을 열어서 일제 관동군을 제압한다. 이때는 이제 나치는 거의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몰려 있을 때고요. 1945년 2월이니까. 일제는 답이 안 나올 때요. 일제는 이게 교쿠사이라 그러죠. 옥쇄. 그러니까 총알 떨어져, 다 보급 떨어져, 다 떨어지는데 전원 할복 자살을 할 때까지라도 끝까지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섬을 점령할 때마다 미군이 엄청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7천만 일본 일제의 국민 전체가 하나의 그 전쟁 기계로 이렇게 그 뭉쳐져 있는 상태라서 이게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이 루스벨트랑 처칠이 양보를 하는 거죠. 한반도까지 포함해서 다 너희한테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관동군 제압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얄타 회담의 의미를 모르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단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얄타 회담을 알면 어떻게 말이 나오는 거냐면 일제의 발악 때문에 답이 없어서 미국이 얄타 때 한반도 전체를 넘겨준 거예요. 그랬다가 원폭 개발에 성공을 해서 원자폭탄으로 이기고 나니까 미국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거든. 그런데 막 이제 저기 소련은 얄타 회담을 근거로 해서 그 한반도로 진입해서 내려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당직하던 그 대령, 러스크 대령인가 그 사람이 그냥 소련 쪽에다가 야 38선 이하로 넘어오지 마. 거기는 우리 거야. 그러니까 소련의 남하를 얼결에 막았어요. 얄타 회담에 의해서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얄타 회담의 근거에서 얄타 회담으로만 따지면 한반도는 전부 소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소련은 그것에 근거해서 내려온 거야. 그걸 얼결에 막아놓은 거예요. 그 당직자들이 당직 대령이. 그래서 남쪽이 소련에 안 먹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미리 계획해가지고 분단한 게 아니에요. 미국과 소련이 미리 계획해서 반도를 반으로 갈라먹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욕을 하려면 야 미국 어떻게 너희가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 넘겨줬어?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가만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일제가 너무 지악스럽게 발악을 하니까 이거를 소련한테 이 처리를 맡기는 대가로 그래 너희 다 먹어. 그 대신에 일본은 우리가 관리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게임이.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얄타 자체가 배반이라 그러면 그 정은 이해가 가요. 감당 안 되니까 일제가. 근데 바로 그 문제를 우남 이승만이 얘기했었거든. 1941년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이 전체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7천만 명이 하나의 전쟁 기계가 돼 있는 상태다. 너희 미국 얘들 감당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을 무장시켜줘. 그게 우남의 그 책에서의 주장이에요. 그래 그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 그리고 태평양 전선에 나가는 장교들의 필독서예요. 일제가 어떤 애들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그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그 책도 읽고 다 아니까 한국이라는 것에 한반도에 여기에 그 독특한 하나의 민족이 존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3.1운동과 같은 거대한 운동도 일으켰고 참 우남 이승만 같은 인물도 배출했고 그 우남 이승만이 쓴 책이 우리 베스트셀러고 우리가 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고 이 사정 다 알아. 뿐만 아니라 우드로 윌슨의 파트롱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민주당 인맥을 뚜루룩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 인맥의 서열로 보면 루스벨트보다 낫질 않아요. 우남의 그 우드로 윌슨 인맥의 그 내부의 서열로 보면. 그런데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 민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야 그거다 소련 너희가 먹어 하고 내줬던 게 얄타 회담이에요.
그래 놓고 그걸 뒤늦게 절반이나마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미소가 반도를 절반으로 분단시켰다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미국이 일제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1945년 2월 초 크리미아 얄타에서 한반도 전체를 소련한테 집어 던졌다. 그렇게 비판하셔야 돼. 그걸 우리가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7번의 일이 그거예요. 그 정을 보면 미국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개발질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나름에. 근데 미국이 그렇게 잠깐 개발질하면 그 시계추랑 똑같잖아요. 위에서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줄이 메인 꼭지점에서는 1cm로 움직이면 이 아래에서는 1m로 움직이잖아요. 무심코 집어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를 뺑이 치는 놈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퀸이라는 영국의 그 그룹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 전 보헤미안 랩소디는 퀸이 부른 것보다는 그 포레스텔라가 부른 게 훨씬 나아요. 예. 그 퀸의 이제 그 동성애에서 나중에 그 에이즈로 죽었죠. 프레드 머큐리 지금 벗고 나오는 아저씨입니다. 프레드 머큐리가 한국의 그 속담을 표절을 했어요. 뺑이 치는 놈은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영어로 바꿔가지고 히트곡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런 말이 있는 걸. 예, 그래서 영어로 그걸 Another one bites the dust. 예, 입에 먼지 마시는 놈은 따로 있다. 그런 소리가 되겠죠. 예, 한번 잠깐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한 일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말을 프레드 머큐리가 표절해 가서 Another one bites the dust라고 해서 노래를 불러도 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그 뭐라 그럴까 방식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동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애치슨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1950년 초죠. 또 두 번째 배신이죠. 그때 뭐 애치슨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툭 하면 이런 말 해요. 애치슨이 거기에 밀려서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중에서 민주당 쪽에서 특히, 그거 뭐 골아프게 우리 들어본 적도 없는 무슨 한반도 남쪽 절반 차지하고서 조그만 데서 소련 애들이랑 네가 먹냐 내가 먹냐 그러고 있어. 그냥 발 빼라니까. 우리는 일본에서만 딱 지키면 되잖아. 거기 바다도 있고 지키기 좋구만. 이게 이제 50년 초, 49년 말 50년 초 이럴 때 막 미국 안에서 이제 일반적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치슨이 삐끗이 이제 밀려가지고 그때 이제 애치슨 라인을 발표를 하는데 그게 한반도와 대만은 미국의 방어선 바깥에 있어. 그러니까 일본하고 필리핀으로 이어져요, 애치슨 라인이. 그래서 이 전쟁 직후에, 그러니까 이제 6.25가 발발한 직후에요. 그러니까 6월 말, 6월 28일, 29일 이쯤에 이 공화당 쪽의 미 상원은 로버트 태프트가 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침은 첫째 소련의 침략적인 극악한 태도 때문에 발생했고, 둘째 정부의 혼란스럽고 일관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일어났다. 예, 여기에서도 이제 미국의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이걸 셀프 커렉셔널 메커니즘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어느 한순간만 딱 잘라서 두고서, 미국은 절대로 한순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한순간만 딱 잘라가지고 미국 놈들 우리 말이야 버리고 배신하고 말이야 나쁜 놈들. 그 순간은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어마무시한 자기교정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시대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시대가 왔는데 그때 우리가 그 시대를 잘 못 살렸어요. 그 다음에 왕창 헤매가지고 문재인 시대가 왔는데 윤석열 시대가 왔죠. 이번엔 좀 제대로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 같이 노력을 해야죠. 이 미국은 이게 전 세계의 그 군사 지정학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데기 때문에 한번 길이 잘못 들면은 정말 미국인도 많이 죽어 나가고, 미국도 국력이 굉장히 그 쇠약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한번 엄청나게 그릇된 길로 가요. 그러다가 이게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작동을 해서 이게 또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과정 전체를 봐야지 어느 한 순간만 딱 잘라서 저 미국 놈들 못 쓰겠어. 저 이용해 먹고 말이야 배신 때린 놈들이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천박한 얘기가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애치슨 라인에서 그 짓을 해놓고도 6.25가 터지자마자 트루만이 바로 애치슨이 또 그때 주장했어요. 6.25가 터지자마자 트루만이 바로 군사 참전을 결정을 하죠. 전화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참전해가지고 말이 쉽지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미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많이 숨졌지만 미군 병사만 4만 명이 숨졌고요. 팔다리를 잃은 사람, 그러니까 팔다리를 꼭 잃었다기보다는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고 배에 구멍이 뚫렸을 수도 있는데 부상한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코 애치슨 라인 하나만 두고서 미국이 참 이상한 배신 때리는 짓을 한다 뭐 이런 말 쉽게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이제 미국의 세 번째 배신은 한미동맹 거부이거든요. 이거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그 당시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국력 차이는 지금 우리와 정말 인쇄의 지옥과 같은 IT와 정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미동맹 문건 한번 보세요. 간단해요. 딱 짧아. 한국이 침략당하면 미국이 참전한다. 미국이 침략당하면 한국이 참전한다. 미국은 한국에게 군사원조를 줄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주한미군을 둘 수 있다. 딱 그거. 그 문서 자체만 보면 거의 맞먹는 대등한 두 나라 사이의 조약이에요. 너희 침략하면 우리 가서 싸워줄게. 그 대신에 우리 침략하면 네가 와서 싸워줘. 근데 여기는 뭐 무시무시한 애들 좀 있으니까 네가 와서 주든 좀 해줘 평소에. 거의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으로선 참 맺는다는 게 쪽팔리는 동맹입니다. 저게. Mutual Defense Treaty예요. 그거 비슷한 구절이 필리핀과의 동맹에서 있어요. 그게 51년에 맺어지거든요. 이제 중국이 적화되고 저쪽이 무서우니까 필리핀 하나랑만 있어요. 근데 필리핀 동맹도 제가 좀 더 조사해 봐야 되는데 요번에 2016년에 바뀌었잖아요. ECDA로. 거기에 이제 그런 구절이 없을 거예요. 그런 다이다이로 대등한 나라끼리의 상호 방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컨셉으로 조약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번에 만들어진 ECDA 조약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춰봤습니다. 아무튼 한미동맹 조약 읽다 보면 막 웃음이 나와요. 우리가 그때는 지금 그러니까 그때 한국과 미국의 국력 차이라는 건 지금 한국과 IT 사이의 국력 차이쯤 되는데, 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한미동맹을 원했죠. 왜냐면 북친 통일을 안 하면 쟤들 언젠가 사고 또 내는데 니들이 와서 지켜줘야 이 사고를 막지. 근데 이제 미국의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말이야 쪽팔리게 저런 나라랑 상호 방위 동맹을 맺어. 그건 상상을 못할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휴전을 서두르면서 동맹을 안 맺으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남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냐. 휴전협정에 서명을 안 해버리잖아요. 저기 휴전협정 문서를 보면 중국 대표, 그 다음에 김일성,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대표인데 미군 장군인 클라크 이렇게 셋입니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 셋 사이에서 맺은 거예요. 저거 서명 안 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휴전한 적 없어. 우리 힘 좀 차리면 우리가 쳐들어갈 거야.
그래서 주한미군 사이에 그런 농담이 있다는 거를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을 막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북침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주한미군이 하는 농담이에요. 왜냐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가 뭐 체급 차이가 한 60배 나니까. 60배 정도 납니다, 이제는. 50배, 60배 나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만 생각하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북한 뒤에 저 시뻘건 덩어리가 있으니까 주한미군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원래 출발점이 저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야, 북진한다니까. 너 있으면 북진 안 할게. 너 방 뺄래? 북진한다니까. 너 있으면 북진 안 할게. 이 게임을 한 거야, 이 게임.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북진 못하게 하려고 주한미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계철선, 트리거 와이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뭐 의정부, 동두천 이렇게 휴전선 따라서 최전선에 미 육군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이제 미국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목숨 바쳐서 생목숨 바쳐서 전쟁 막으려고 저기에다가 뭐냐면 북이 내려오게 되면 미군부터 죽여야 되니까 그걸 인계철선 역할을 하고 있구나. 감격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저 한미동맹에 맺어진 과정, 주한미군이 들어온 과정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꾸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길목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 정도로 우남 이승만이 미국을 푸시한 거야. 한미동맹을. 미국 안 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미국이 이 자기교정 메커니즘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명을 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충실하게 그 협정을 지켰어요. 교정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일한 서명 주체가 유엔사가 된 게 또 우리한테 신의 한 수가 됐는데요. 휴전 상태가 유지되는 한 유엔사를 해체하는 게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서명한 적 없어. 유엔사 사령관만 서명했어. 근데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그냥 총을 안 쏘는 휴전 상태일 뿐이야. 유엔사를 어떻게 해체하냐고. 그래서 사실은 유엔사가 유명무실해졌는데 해체를 못해. 그러니까 유엔에서 말한 공식적 결정이 뭐냐면 유엔사는 이제 유엔 안보리도 관리하지 않고 유엔 총회도 관리하지 않는다. 그건 오로지 미국이 관리한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유엔이 1990년대 중반쯤에.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또 이게 마법의 깃발을 든 거 아닙니까? 북한 급변 사태 때 유엔사 깃발 딱 세우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냥 그 아래 이제 미군 깃발이나 대한민국 깃발은 조그맣게 들고 그럼 명분이 딱 잡히는 거거든. 국제사회가 인쇄의 지옥을 사람 사는 곳으로 회복시킨다. 명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딴지 걸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이 종전을 이렇게 공작을 했잖아요. 종전을 해보려고. 이걸 유엔사 해체 공작이거든요. 제가 그때도 많이 했죠. 예. 이거는 북한을 중국의 식민지로 내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일단 멀쩡한 나라인 것처럼 껍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럼 북한은 어디로 가겠어? 중국 식민지로 가는 거지. 그 안에서 나중에 사람이 100만 명이 잡혀 죽이든 뭐하든 간에 내정이 되는 거죠. 유엔사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문재인의 굉장히 심각한 국가 반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7가지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얄타 회담에서부터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치슨 라인에서부터 참전까지, 그 다음에 한미동맹 반대에서부터 한미동맹의 충실한 이행까지 이 3가지고 이제 4번째가 뭐냐면